이거는 그냥 자폭에 가깝죠. 지금은 이제 한탕주의가 아니라 그냥 거의 대부분 착각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하고 있는 건 자폭인데 이게 내가 일확천금을 위한 한탕이다 이걸 하는데, 한탕이 무슨 한탕이야. 뭐가 있어야 한탕이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법무법인 대범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민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죠. 일단은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2030 세대 분들이 괜찮은 직장을 찾기도 어렵다, 경쟁이 심해졌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돈이 많으면 채무를 진다고 해도 채무를 질 일이 아예 없고 돈을 잘 버시면 하다 보니까 어찌됐건 간에 물가도 올랐고,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정보 관계망 같은 데서도 워낙에 이제 소비 중심적인 그런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들이 양산이 되고 있으니까 소비에 대한 개념이 우리 부모님 세대 때보다 많이 느슨해졌다, 이런 거죠. 제 생각에는 말했잖아요. 플렉스라는 문화가 생긴 게 어떤 의미의 플렉스인지는 저도 뭐 어원이야 모르겠지만, 내가 버는 돈 다 쓴다는 걸 플렉스라고 하면 그거는 만용이지 플렉스입니까? 그런 문화도 있고,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너무 암담한 미래상을 제시한다. 너네들 아무리 벌어봤자 그 돈으로 티끌 모아 티끌이야 이래버리면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그런 거는 좀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사를 내실 때도 기자분들이 저보다 똑똑하시겠지만 맨날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누가 열심히 살고 싶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닌 건 맞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열심히 하는 게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는 뭐 바보라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건전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야 이런 2030 분들이 소비에 대해서 느슨해진 이 긴장감을 타이트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고, 답변은 그냥 그렇습니다. 소비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빚을 끌어다가 쓴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대출 플랫폼들도 너무 많아졌고, 크라우드 펀드부터 해서 P2P 대출, 뭐 대부, 옛날처럼 정말 심각한 대부 이런 건 없어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막 물쓰듯이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는다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코인도 그렇고 인터넷 방송, 유흥,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유흥과 관련된 비용도 엄청나게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예전과 같은 한탕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폭에 가깝죠. 그러니까 예전 우리 부모 세대님 때 혹은 저보다 조금 많으신 분들 세대 때의 한탕주의 느낌은 이렇게 좀 뒤가 없는 한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때 빚 끌어 모아서 아파트에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 많아요. 지금이야 힘들게 됐지만 지금은 이제 한탕주의가 아니라 그냥 거의 대부분 착각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하고 있는 건 자폭인데 이게 내가 일확천금을 위한 한탕이다 이걸 하는데, 한탕이 무슨 한탕이야. 뭐가 있어야 한탕이지. 코인도 오를 대로 올랐는데, 물론 뭐 비트코인이 향후 10억을 찍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오를 대로 올랐잖아요. 사실 그거 하나가 지금 1억 5천이라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믿기지 않는 수치인 건데, 옛날에 비트코인 뭐 몇십만 원 하고 이럴 때야 그때야 한탕이 통했던 거지. 결국에는 돌아다니는 돈이라는 거는 한정적인데 무한으로 돈을 또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이미 돈이 많이 풀렸어요. 시중에 지표가 다 있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는지에 관련된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더 이상 뭐를 이렇게 투기적으로 했을 때 일확천금의 기회는 안 옵니다. 제 생각에는. 요새는 뭐 군인들도 휴대폰으로 다 코인하고, 월급도 많아졌잖아요. 군인 코인도 하고 도박 사이트에 접속도 하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독하는 사람들이 개인 회생 이쪽으로 오시는 분도 많은데, 어쨌든 회생이든 채무 조정이든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일정 시점만큼 대출 원리금을 안 내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수임료도 보통 분납으로 받아요. 한꺼번에 이만큼을 내세요라고 하면 못 내니까. 근데 그 틈을 이용해 갖고 내가 이걸로 바카라를 해서 얼마를 따면은 다 끝이다, 이거 변호사 비용도 낼 수 있고, 이런데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을 매년마다 꽤 봅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무섭죠. 가족한테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신 분들 중에 추측일 뿐인데 어디 갔겠어요. 어디 뭐 달나라로 여행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휴대폰도 다 없어지고 갑자기 그러면은 나쁜 쪽으로 빠졌을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너무 이건 일단 본인이 인지해야 돼요. 솔직히 일주일에 한두 게임, 세네 게임 하는 것도 제가 볼 땐 중독 수준인데, 그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내 기준이 아니라 제3자의 기준으로 봐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환자예요. 자영업자들이 제가 볼 때 작년 말부터 심각하게 자영업자분들이 채무조정 쪽으로 알아본 사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분들도 자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고 생에 대한 목표도 뚜렷하고 자신의 삶과 노력이라는 그 가치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들인데, 견디다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서 빚이라는 거를 받게 되는 사람이 실제로 많죠. 직장인들도 정리해고 당하는 경우도 많고, 내가
생각했던 연봉의 인상치보다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더 뛰어넘는 경우도 있고 우발적인 채무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사기도 당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술 먹고 실수도 하게 되는 거고 다 돈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과정이 다 연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늪이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 그냥 침몰하는 그 구조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당연히 있고 이런 생활고나 경기가 안 좋은 거는 2030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이제 고용보장이 안 되는 사회가 됐고 그러다 보면은 실직을 하게 됐을 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을 되게 죄악이라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얻고 이런 거가 힘들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장으로서의 부담을 자녀분들한테도 이양이 되는 거죠. 같이 힘들어질 수 있죠 사실. 특출나게 누군가가 집안에서 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진짜 되게 심각한 게 예를 들면은 예전에 했던 케이스가 부모님이 장사를 하다가 악화가 돼서 사업을 접게 됐는데 어쨌든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악화가 되다 보니 그거를 갚느라고 허덕이면 자녀분들한테도 경제적인 부담을 안분하자 뭐 이렇게 되겠죠. 성인이 됐으면 미성년자는 못 버니까 돈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도 벌다가 뭐 학자금 대출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건데 가족이 다 회생하거나 가족이 다 채무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어쩔 수 없죠. 다 연계 사건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돈이 오고 간 거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는 되게 비일비재한 일이고 부모님이 하고 자녀분들도 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 원인은 부모님의 건강상 악화나 사업 실패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그 집안 내의 채무가 자녀분들도 분담을 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내가 나 혼자를 부양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어려워지죠. 왜냐면 2금융, 3금융을 썼다는 사유만으로 1금융에서 나중에 대출 승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기재가 되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같은 문제 같은데 당연히 1금융에서 받은 신용이 안 되니까 밑에까지 내려가는 건데 그랬다는 사유만으로 나중에 1금융을 이용하는데도 제약이 생긴다. 그러니까 연쇄적 맞물리는 거죠. 사채 같은 거야 개인적으로 돈 빌리고 이런 거는 공공정보에 기록은 안 되지만 개인 돈 주고받은 걸 가지고 내 신용점수가 낮아지고 이러진 않죠. 이건 걸리고 장기적으로 연체가 돼서 그쪽에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한다든지 이러면 신용도에 엄청난 손상이 오죠. 그런 건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신용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내가 돈을 갑자기 쓰고 싶네 해서 3금융이나 사채를 쓸 리는 없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신용도가 악화된 사람이 쓰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사람은 누구나 힘들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악화될 수 있어서 그거를 이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 이력이 남고 그게 신용정보에 기재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내가 제기했을 때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마음의 안정을 일단 만들어 놓고 빚이 너무 많다면은 어쨌든 회생이라든지 뭐 채무 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자기 개발은 당연히 해야겠죠. 젊은 사람들이 너무 패배주의에 쌓여 있어서 아 나는 빚쟁이야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거를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안정화를 해놓은 상황에서 내 역량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서 돈 버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소득을 늘리거나 안 쓰거나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세 번째로 일확천금의 행운이 떨어지거나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사이드 이펙트가 크기 때문에 1, 2번을 잘 수행하되 그걸 하기 위한 내 육체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여야 된다. 내가 어떤 압박을 받고 풀 컨디션으로 내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